어둠이 내려앉은 도시의 한 귀퉁이, 하얀 간판이 유난히 빛나는 작은 의원이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성안 의원. 낯선 동네에서 간문을 연 이 병원은 화려한 홍보도 없었지만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원장이 젊고 잘생겼다더라. 친절하기로 유명하대. 사람들은 호기심에 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환자들을 맞이하는 남자 윤재우는 누구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걸친 하얀 가운 속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윤재우는 늘 평범한 삶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죠.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그는 끊임없는 무시와 멸시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린 재훈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커서 의사가 될 거야. 사람들을 살리고 존경받는 의사 말이야. 엄마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재훈아, 우리 형편에 그게 가능하겠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꿈도 주제를 알고 꿔야지. 이런 말들은 재훈의 귓가에 맴돌았고 그는 그 멸시를 뚫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집념만을 키워갔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존경받는 자리에 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죠. 대학 문턱조차 넘지 못한 그는 결국 대학병원의 행정직으로 들어가 자비를 도맡으며 의사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 앞에 선 의사들의 모습이 재훈의 눈에는 빛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환자분,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물으며 진료실 문을 여는 순간 재훈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들은 왜 저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지?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그 순간 그는 다짐했죠. 언젠가 저 자리에 서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5년이 흘렀습니다. 성안 의원이 개원했을 때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운을 입고 진료실에 앉아 있는 모습,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벽에 걸린 화려한 액자 하나가 모든 의심을 덮었죠. 그 액자 속에는 한 장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의사 면허증. 하지만 그것은 오래전 병원에서 몰래 복제해낸 교묘히 편집된 가짜였습니다. 재훈은 밤늦게 컴퓨터 앞에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켜놓고 중얼거렸죠. 포토샵으로 이름만 바꾸면 완벽해. 누가 알겠어? 환자들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진료실에 앉아 있는 남자를 의사라 믿었죠. 그리고 믿음은 곧 신뢰가 되었고 신뢰는 환자들로 줄을 이었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들어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선생님, 요즘 계속 머리가 아픈데요. 재훈은 따뜻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끝까지 들어드릴게요. 대기실에서는 환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여기 원장님 정말 친절하시더라. 맞아. 다른 데서는 5분도 안 봐주는데 여기는 20분도 넘게 얘기 들어주시더라고. 재훈은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혹시 들키면 어떡하지? 발각되면 끝장인데.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자신감을 키워갔습니다. 그는 진짜 의사들보다 더 친절했고 더 오래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며 더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한 환자가 말했습니다. 이런 의사는 처음이에요. 정말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재훈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환자분이 편하셔야 제가 편하죠. 언제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연락하세요. 하지만 거짓은 오래 감출 수 없는 법입니다.
처음 사건은 작은 불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재훈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자신의 병원 후기를 발견했습니다. 한 환자가 화난 목소리로 적은 글이었죠. 허리 통증으로 갔는데 치료 후 더 심해졌어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치료는 전혀 효과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작용만 왔어요. 그 온라인 후기는 곧 다른 악성 댓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미지도 가식 같아요. 실력 없는 의사 같은데. 전 여기서 잘못된 처방 받았었는데. 재훈은 마우스를 꽉 쥐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아내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인터넷의 악플들이. 환자들이 오해하고 있어. 지연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환자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데. 억울하잖아. 이거 반드시 밝혀야 해. 지연은 그를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말이죠. 지연은 몰래 진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변호하기 위해서였죠. 환자 기록, 병원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남편이 감춘 흔적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지연은 병원 근처 카페에서 성한 의원의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한 의원 원장 부인인데요. 혹시 저희 병원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 원장님 부인이세요? 그런데 원장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환자 기록에 자꾸 오류가 있어요. 마치 누가 흉내 내듯 적은 것 같아요. 의학 용어도 이상하고 진단명도 애매하고. 그 말은 지연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남편의 또 다른 이상한 점들을 떠올렸죠. 생각해보니 재훈이는 늘 병원 안에 자신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직이야, 위험해. 들어오지 마. 환자들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저 성실함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재훈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어디 갔다 와? 그냥 마트 좀 다녀왔어. 오늘도 환자들이 많았어. 정말 보람 있는 일이야. 사람들을 치료한다는 게. 남편의 말이 이제는 달리 들렸습니다. 정말 치료를 하고 있는 걸까요? 결정적인 순간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연이 서재를 정리하다가 서랍에서 낯선 USB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지? 호기심에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문서 파일이 들어 있었죠. 첫 번째 파일을 열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지연은 충격받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복제된 면허증, 이미지들, 위조된 진단 기록들, 허위 보험 청구 서류들, 모든 것이 조작된 것들이었습니다. 마우스 클릭 소리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포토샵 파일, 원본 면허증, 이름만 바꾼 거잖아. 이런 게. 더 충격적인 것은 환자들의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복사해온 증상들, 아무렇게나 적힌 처방들. 떨리는 목소리로 지연이 말했습니다.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의 진실은 너무도 끔찍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환자들의 신뢰를 먹고 자라는 괴물이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뭐해? 지연은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아, 아무것도. 그냥 컴퓨터 정리하고 있었어. 일찍 자. 내일도 일해야 해.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안 순간부터
지연의 세계는 흔들렸습니다. 매일 밤이 고통스러웠죠. 남편을 고발해야 할지 아니면 지켜야 할지 끝없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지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내 남편인데. 그런데 환자들은, 그들은 어떡하지? 재호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힘들지? 내가 곧 성공할 거야. 조금만 더 참아. 우리 곧 더 큰 병원으로 이사할 수도 있어. 성공이 뭐야? 이게 성공이야? 뭔 소리야? 환자들도 좋아하고 수입도 좋은데. 하지만 남편의 말은 더 이상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협박처럼 들렸죠.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재훈이 급히 TV를 끄며 말했습니다. 요즘 뉴스가 너무 우울해. 이런 거 보지 마. 그 순간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거짓은 끝내야 해. 지연은 결국 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신고했고 이어서 언론사에 연락했죠. 전화기 너머로 기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확실한 겁니까? 이런 제보는 신중해야 합니다. 지연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USB에 다 들어있어요. 언론은 달려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안 의원 앞은 기자들과 카메라로 가득했죠. 카메라 셔터 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원장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자들에게 사과할 말씀은? 재호는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뭔 소리죠? 저는 정식 의사입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병원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환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를 속였다. 돈벌이로 이용했어. 가짜 의사가 사람을 해쳤다. 재호는 끝까지 소리쳤습니다. 난 진짜 의사야. 날 음해하는 거야. 내 아내가 날 배신한 거야.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들이 공개되자 그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선 재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위조된 면허번호, 공단에 제출된 허위 청구 서류, 조작된 환자 기록들.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의료법 위반, 사기, 문서 위조, 보험 사기 등 총 23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훈이 절규했습니다. 저는 그냥 환자들을 도우려고 했던 겁니다. 검사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도움이라고 하십니까? 제대로 된 치료 한번 해보지도 않고 환자들의 돈만 받은 것이 도움입니까? 지연은 차가운 방청석에서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이제 알겠어. 내가 사랑한 사람은 환영이었어. 재훈이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판사님, 저는 그냥 존경받고 싶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다고요.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판사가 망치를 들며 선고했습니다. 존경과 사랑은 거짓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 윤재훈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고 재훈의 외침은 텅 빈 법정에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피해자들의 후속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일부는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 병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한 피해자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6개월을 헛되게 보냈어요. 진짜 병원에 왔더니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피해자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친절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속일 줄은. 지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사기로 인한 배상금 때문에 집도 잃었고 직장을 구해야 했죠. 카페에서 친구와 만난 지연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남편을 고발한 아내라는 시선들도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 친구가 위로했습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환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막은 거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고 있어. 교도소에서 재우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죠. 다른 수감자에게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진짜 의사보다 더 환자들을 잘 돌봤어. 더 친절했고 더 많이 들어줬다고. 수감자가 답했습니다. 그래도 가짜는 가짜잖아. 재훈이 고집부렸습니다. 가짜? 면허증이 가짜였을 뿐이야. 내 마음은 진짜였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재훈도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말이죠.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왜 의사가 되고 싶었나요? 재훈이 답했습니다. 존경받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무시만 당했거든요. 그런데 거짓으로 존경을 받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재훈은 침묵했습니다. 상담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진짜 당신을 알고 있다면 과연 존경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왜 가짜에 속을까요? 그리고 왜 누군가는 가짜가 되려고 할까요? 재훈이 원했던 건 단순했습니다. 존경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죠. 하지만 그는 잘못된 방법을 택했습니다. 진짜가 되기 위한 노력 대신 가짜 가면을 썼죠. 우리 모두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욕구를 채우는 방법에 따라 우리는 영웅이 될 수도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환자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들어준 이야기들은 진짜였어요. 위로도 진짜로 받았고요. 다른 환자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치료는 가짜였잖아요. 결국 우리가 원한 건 위로가 아니라 치료였는데 재훈의 친절은 진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성 자체가 거짓이었기에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죠. 진실이 없는 친절은 결국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신뢰는 무너질 때 더 큰 배신감을 줍니다. 지연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실한 관계들을 만들어가며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매일 확인하고 있죠.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의 진실을 받아들이는 거야. 거짓을 사랑할 수는 없어. 내가 사랑했던 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진실한 사람일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가면은 때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면이 진짜 얼굴을 완전히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벗어야 할 것이고 벗었을 때의 얼굴이 사랑받을 만한 것이어야 하니까요. 윤재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 각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진실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일 것입니다. 가면을 쓴 의사의 이야기를 끝내며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진실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